안녕하세요. 북선풀이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4가지 법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칙은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작가가 소개하는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 2가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째 법칙인 쉬워야 달라진다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실패할 위험 없이 그 과정을 겪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준비한 것 뿐입니다.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최선의 접근법만 생각해내는 데만 몰두를 하면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이나 완벽한 부업 아이디어만을 찾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를 하는 게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단지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이며 새로운 습관 역시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루 100번 푸시업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은 시작할 때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죠. 따라서 장애물이 클수록, 즉 습관을 들이기 어려울수록 내가 되고 싶은 상태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며 그래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체육관이 있다면 운동하러 가기가 더 쉬운 것처럼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선택해 새로운 습관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즉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과 신발,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고 싶다면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사서 용기에 소분해 두면 주중에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너무 자주 본다면 다른 방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좋은 행동들은 더 하기 쉽게, 그리고 나쁜 행동들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면 그것들이 누적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2분 규칙이 있는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는다는 생각 대신에 한 페이지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바꿔 시도하고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10,000보를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2분 정도 걸어야지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죠.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고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합니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간다면 비록 2분간만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습관이 확립되고 매일 그것을 하게 되면 규모를 늘려서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희망했던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더 받곤 합니다.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행장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대량 포장 대신에 개별 포장된 음식을 구매함으로써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카지노나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접근 금지 리스트로 추가해서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장치는 우리가 유혹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나쁜 습관을 행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미래에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법칙인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장기적인 보상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살을 빼야지, 언어를 배워야지와 같은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이득을 주는 행동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는 즉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 즉 배부르고 맘대로 하고 노는 것을 원하는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이 즉각적인 보상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습관과 일시적인 보상을 묶는 강화 장치는 그 일을 마쳤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즉각적인 강화 장치는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행동들, 즉 습관 회피와 관련될 때 유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기로 했다면 담배를 매번 피고 싶을 때마다 담배 사는 비용을 예금 계좌를 개설해 거기에 입금을 하고 그 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갈 비용으로 모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유럽 여행을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고, 이는 담배를 끊는 것과 관련해서 즉시적인 보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사소한 강화 장치들은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며, 이러한 장치로 습관이 즐거워질 때 변화가 쉬워지게 됩니다.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표시가 달력에 이어지면 시각적인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기분이 가라앉을 때나 일진이 사나운 날 특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시각적 증거를 제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지 암시를 해 그 흐름을 끊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또 해야 할 일을 목록에서 지우거나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결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면 참고 견디기도 더 쉽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출장을 가야 할 수도, 그리고 가족이 내 시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2번은 거르지 않는다는 그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습관을 하루 빠뜨리면 가능한 빨리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 규칙은 습관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운동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운동을 거르지 않고 스쿼트 10개만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의 성과를 높여주진 않지만 꾸준히 하는 나의 정체성은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한 규칙들을 지키는데 집단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식당 내 금연, 재활용 의무 같이 새로 입법된 규칙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은 특정한 방식으로 법안에 동의하고 개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죠. 이처럼 시민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법을 이용하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습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습관 계약은 특정한 습관을 따르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을 받겠다라는 취지를 구두나 서면으로 남기고 그 계약을 모니터링해 줄 파트너 한두 사람을 찾아 함께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방법이죠. 한 달간 탄수화물 음식을 금지하고 매일 먹은 음식과 몸무게 그리고 운동량을 작성한다. 단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A에게는 얼마를 지급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B는 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길 수 있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파트너와 함께 하거나 습관 계약서를 쓰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자가 소개하는 최고의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습관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면 내가 재미가 있을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일에 따르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동안 내가 그 일을 즐기고 덜 힘들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향해야 할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입니다.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돌입하게 되는 정신 상태로 행복감을 느낀과 동시에 최상의 성과를 내게 합니다. 이 몰입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감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는 보상이 내게 더 맞을 때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이 내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입니다. 내 내면에 집중해서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진짜 내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 하거나 자기 비하도 하지 말고 자신을 이끌며 즐거움을 느끼고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머를 연습하든 만화를 그리든 기타를 연주하든 어떻게 해야 습관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동기를 유지하고 욕망을 최고로 달성하는 방법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4살짜리와 진지한 경기를 한다면 테니스는 곧 지겨워질 것이고 로저 페더러와 같은 프로 테니스 선수와 경기를 한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동기를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테니스 경기를 한다면 점점 게임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을 골디락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수준이 습관을 지속하게 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지만 어느 날엔간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는 이러한 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릅니다. 반면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죠.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작업해 나가는 반면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납니다. 전문가들은 기분이 영 아닌 때조차 행동을 취하고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계속할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끝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어떤 기술을 터득했다고 느끼고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면 편안해지게 되는데요. 그 순간 우리는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때 필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비교해서 더 나아졌는지 또는 더 나빠졌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체득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작가의 경우 연말에는 연간 리뷰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는 건전성 보고서로 자신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연간 리뷰에는 올해 무엇이 잘 되고 잘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하면서 본인이 한 과정들과 빼먹은 것들을 정리해 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6개월 뒤에 작성하는 건전성 보고서에서는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나답게 살고 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어디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무엇이 나를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과거의 습관과 믿음이 여전히 나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습관 형성의 4가지 법칙 중 쉽고 만족스럽게 만들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습관은 자주 반복하는 횟수가 중요하며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면서 습관 추적을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북선프리의 또 다른 동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